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와치는 소리는 혼타적이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와싱턴 소리 종김 TV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대단히 춥습니다. 20도입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1월 16일은 32도, 낮 최고 48도로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습도는 40%, 바람의 속도는 16마일로서 아주 강풍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준 것 같습니다.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네, 오늘 이 시간 패티 페이지의 테니스 왈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감상하신 패티 페이지의 테니시 왈츠. 지난 1950년대를 장식하면서 이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 중에서 이미 한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지금까지도 이 노래는 메모리얼 팝송으로 꺼지지 않는 명곡으로
감미로운 멜로디, 아련한 사랑을 담은 추억의 노래입니다. 특히 패티 페이지의 테네시 왈츠는 이건 미국에서 거의 1년 동안 빌보드 차트 인기 순위 1위를 1년 동안 유지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LP 레코드판으로서 1000만 장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벌써 몇십 년 전에 1000만 장을 기록했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만 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패티 페이지는요, 1927년생이죠. 11월 8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건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클레모어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본명은 패티 페이지가 아니죠. 패티 페이지는 예명입니다만은 콜라라엔 파울로입니다. 근데 패티 페이지의 아버지는 이제 철도 노동자, 엄마는 목하다는 아가씨입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을 해서 패티 페이지를 낳습니다만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패티 페이지가 1950년도 가수로 입문해서 이 테니스 왈스를 불러으로 해서 대히트를 했죠. 공존의 히트를 함으로 해서 미국인들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 남자들 가슴을 척척히 적셔 준 것은 물론 이게 한국에도 상륙을 해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일본에까지 진출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또 유럽으로 진출이 됩니다. 그래서 패티 페이지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간첩이다.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패티 페이지의 그 명성은 지금까지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패티 페이지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 시간 진행자 이틀 동안 연일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악을 보내드렸죠. 근데 요즘에요 21세기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치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치매로 고생하신 분들이 세계각 도처에서 증감에 따라서 그 예방, 대처법에 대해서 의료학자들, 의료계에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여러 연구진들에 의하면은 예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음식 식이요법도 있겠죠. 식이요법으로서는 호두라든가 아몬드, 땅콩 종류를 많이 드시면은 그 아몬드라든가 호두는 그 혈관 내 찌꺼기를 바깥으로 쫓아내는데 배출시키는데 아주 그 피를 맑게 해주는데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식이요법으로서는 부족하고 이 치매는 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말하면은 치매는요 뇌의 세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수억 개가 넘습니다만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네? 뇌 세포가 죽음으로 해서 치매 증세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고의 예방과 예방, 그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음악과 더불어 사신다면은, 그러니까 틈만 나시면은 일하시다가도 일하는 도중에 음악을 트시고 또 직접 음악을 트시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시면은 뇌에 자극이 돼서 세포 죽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워싱턴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시사 프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뉴스 보내드립니다만은 또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사 프로 이전에 항상 여러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핫한 뉴스를 소개하면은 먼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2부는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1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가는 항상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항상 시끌벅적거리고 쌈박질로 여야가 밤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나 살기 위해서 상대당을 죽여야 되고 상대당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총칼 없는 전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재명 당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청래 아닙니까? 정청래는 정말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헌법적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민의힘이 선택한 선출직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 국회의원직을 하는 게 많지 우리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법을 우리가 통과시킨다 이거야. 우리가 180명 넘는 그 의원 가지고 모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법도 있는 법도 고칠 수 있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만들 수 있어. 쏘와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딱 쇠뇌가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1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소용이 없어요. 마이동풍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뭉쳐도 안 될 판에 한동훈이 탄핵을 반대하는 파와 간의 내홍에 항상 휩싸이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누가 자잘못을 떠나서 한동훈 전 당대표의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107명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장파 또 중도파가 있습니다만은 한동훈을 따르는 12명의 탄핵파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 때문에 제가 오직하면 얘들이라고 그래요. 왜? 107명 중에 3분의 2 이상은 장동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윤 어게인이든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간에
한동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한동훈이가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감옥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그걸 떠나서라도 도저히 대통령에 될 수 있는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현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12가지 혐의, 현재 5가지 재판이 계리 중에 있잖아요. 대통령 대모로 해서 이게 지연되고 중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구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이렇게 혐의가 많은 분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적은 전무후무해요. 우리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00%로 따진다면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그런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왜냐? 한동훈이 분탕질을 하고 한동훈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동훈이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100% 탄핵 당하지도 않았으며 저 더불어민주당에 저렇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막가판으로 지 마음대로 법을 뜯어관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자신이 탄핵을 주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건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보 중에 아주 바보예요. 친히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으면 완전 무결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길로 좀 참고 사물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 에? 그걸 좀 참고 김건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자기 부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선 나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력이 가하고 비난이 홍수가 돼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선 나라 먼저 생각을 하고 국민들 먼저 생각을 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 10번, 20번이고 만나서 의논하고 회담을 했어야지. 왜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오늘날 지 자신이 2년 반 동안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저런 운명, 그것뿐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도 현재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 검찰을 임명을 해서 조건부로 임명을 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일단은 조사받게 합시다. 그 의견을 들었으면은 한동훈이도 배신자 말 듣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부인까지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고집을 부리다가 충신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측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한동훈이한테 이 자식이 말이야 감히 언감생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법무부 장관 키워줬지. 당대표 이전에 또 비상대책위원장 임명해줬지. 그런데 내 부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부 특별 검찰을 임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동훈이를 당대표 선출해서 원희룡을 밀었잖아요. 그럼 한동훈이도 젊은 패기가 있고 자기는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정서가 이러하니 충고를 진정어린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내팽개쳤어요. 네? 그건 천하가 다 알아요. 보수파에서도 알아요. 그 어드바이스를 들었으면 얼마나 참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까 회한이 되죠.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보 같은 짓으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좀 깨달았으면은 지나치지 않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찬스를 내팽개쳤어요. 한동훈이도 또 사감을 가졌죠. 자긴 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충고를 했건만 자신의 부인 김건희를 건드렸다 해서 노발대발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온색적으로 하면 욕도 했던 모양이에요. 뒤에서 한동훈이가 그걸 다 알지요. 오죽하면은 한동훈이 가족이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의 글을 올렸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밝혀져서 한동훈이가 직접 개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동훈이 가족이 연루가 돼서 이것을 빌미로 이걸 기회로 해서 뭐 빌미 기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일파만파로 국민의힘에서 폭발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에게 이렇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느냐 해서 결국 윤리적으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제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동훈 쪽에서 봅시다. 자기는 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정 어린 심정으로 건의를 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노발대발해서 당대표 원희룡하고 경합할 때도 자신을 배척하고 원희룡을 지지했다는 그 감정이 마음속에 쌓였었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 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한동훈이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탄핵을 선도했어요. 그럼 한동훈이도 헛똑똑이에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고한 거는 그건 아주 좋았어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일이 크게 번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동훈이는 탄핵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됐다. 왜? 탄핵까지 가서 정권이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갔으면 저들이 정치를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했다면 That's okay. 자꾸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보세요. 저 더불어민주당의 작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나.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 아니에요? 행정, 대통령이 쥐고 있는 행정권, 법원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법권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법원, 그리고 국회,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상권 분립이 서로 분립이 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한쪽에서 너무 밀고 나가면은 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권 분립을 완전히 서로 독립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를 위시로 해서 완전히 사법부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이 모두가 한동훈이가 탄핵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탄생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 나라는 이렇게 개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한동훈이는 배신자 이전에 정말 20년의 검사 생활, 이런 헛똑똑이 없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다 또 글을 올려? 그게 발각이 됐으면 제명되기 이전에 물러나야지. 스스로 물러나야지. 뭐가 지금 잘났다고 말이야. 조작한다, 어쩐다. 내 가족이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와 이름이 똑같은 어떤 사람이 나를 보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조작한 거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당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무엇이라? 제명을 시키게 되면 가처분 신청한다. 한동훈이는요, 제명시켜도 문제, 또 제명시키지 않고 장동영 당대표가 끌어안아도 이 친구의 여러 가지 인성이나 성분으로 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국회의원 임기 내내에 분당 또한 4번, 이 속에서 허덕이다 대한민국의 민생과 국민들의 살 권리를 박탈시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극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반사 이익은 누가 얻느냐?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시오. 행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을 막 뜯어 건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를 이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 받을 거 아니에요. 12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자기들의 입맛대로 법을 막 뜯어 건칠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고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한동훈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결론 얘기합니다. 한동훈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막가판으로 법을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이것도 한동훈이가 탄핵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가는 계엄령을 선포한 거, 대통령의 유일한 고난이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다, 내란이 아니다, 그것은 법원에 판결이 나겠죠. 며칠 전에 내란 재판부 특검에 의해서,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사형이 구형됐어요. 말이 사형 구형이죠.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구 전 세계 곳곳에 사형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이 죽을 죄를 짓고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현재 선고가 나지 않았잖아요. 1심이 오는 2월 19일인데 내란죄로 선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검찰의 구형 선고는 아닙니다만은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 정원소 특검 서울대 모 교수가 한인석 교수인가요? 그 사람은 좌파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뭐 조국 당대표의 멘토라고 하죠. 한인석 교수 명예 교수랍니다만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 구형은 안 된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순교자 이미지를 주니까 사형 구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조나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 10위 안에 든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세계 시장에 일본을 압도적으로 자동차만 제외하고 삼성, 갤럭시, 삼성 폰, 삼성 TV, LG에서 나오는 TV 세계 시장을 석권했잖아요. 반도체에 힘입어서 전자계통에 정말 현재까지는 중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스마트폰이나 TV는요.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서 나오는 파나소닉, 도요타 그리고 뭡니까? 도시바 TV 많았잖아요. 비타, 내셔널 일본 제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일본 전자제품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날 들어와서 일본을 제압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낙후됐다는 사실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 여사가 600만 불은 받았잖아요. 예? 그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수 여사가 돈 600만 원을 받은 거야 연루가 됐느냐 거기에 관련이 있었느냐 이거 받다가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역대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감옥에 놓는 자체도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죄를 졌으면 지위과를 막론하고 윗선이든 대통령이든 아랫사람이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대통령을 지낸 분은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건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즉 말하자면은 경제적으로는 으뜸이에요. 네? 세계 10위 안에 들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도 아주 좋아요.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가 참 좋습니다. 이거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게 워낙 글쎄요. 우리 민족성이 논할 것 없이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하는 민족이라고 그러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단합이 되지도 않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이런 민족성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머리가 좋고 두뇌가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앞섬으로 해서 그 머리 좋은 곳 슬기로움에다 가리는 거야. 어쨌든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한동훈으로 인해서 한동훈 이 이름 석자로 인해서 나라가 개판됐어요. 그러니 그 책임을 지고 한동훈이 더 이상 국민의 힘에서 껍적껍적 되지 말고 가처분 신청한다 주잡을 떨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 적어도 당대표 얼마 많이 하지 않았지만 당대표로서 몸을 담았다면은 또 검사사 20년 했고 또 내노란 대학까지 나온 정말 인텔리전스면 아니야. 그런 지식인의 머리를 갖고 있으면은 판단을 잘해서 일단 후퇴하라고. 예?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동훈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 돼서 그 책임을 지고 자잘못을 떠나서 제발 국민의힘에서 떠나야 국민의힘이 한데는 뭉칠 수가 있지. 장동영 당대표가 깊이 생각을 한 나머지 일주일 기회를 줬다는 얘기야. 예? 기회를 줬을 당시에 당장 떠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떠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저 막갑한 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는 물러나거라. 이건 미국의 워싱턴 소리종팀 TV에서 이 시간 진행자 김종엽이가 제안을 합니다. 간곡히 제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제명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의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도 한동훈이를 제명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고 또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의 중도파 의원들까지도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더 기회를 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두둔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지금 내용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동훈이를 감싸 안아도 한동훈이의 그 인성이나 그 성분을 볼 적에 당분간은 잠잠하겠죠. 또 분란을 또 일으킬 겁니다. 반드시 일으키고 내란 이 두 글자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기반을 돈독해 하기 위해서 장동영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내쳐도 제명시켜도 분란, 감사도 분란. 그런데 감사 않고 같이 있게 되면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저 국민의힘이 호건을 쌈박질 하냐. 등을 돌려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에 지금 한동훈을 내치게 되면은 당분간은 말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겠죠.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견뎌야 돼요. 일주, 열흘, 한 달, 두 달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성이 일반 국민이나 정치가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냄비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 냄비근성. 무슨 일이 생기면 우르르 끌어올라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금방 가라앉아요. 냄비가 양은 냄비 있지 않습니까? 후루룩 끓어올랐다가 조금 내놓으면 금방 식지요. 마찬가지로 일단 제명식을 잘라버리면은 확 끌어오르겠죠. 국민의힘 당에서.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채 한동훈의 이 해당이 행위하는 한동훈을 위시해서 한동훈이를 따르는 자들 내쳐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살 길이에요. (2026년 1월 15일) 오늘의 순서 마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